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건강 이야기는 바로 췌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침묵의 장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몸은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 생긴다거나 여러 가지 증상들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몇몇 장기들은 이상이 생기더라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장기들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곤 합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에서 다룰 내용인 췌장 역시 침묵의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인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당뇨부터 췌장염, 심할 경우 췌장암까지 관련된 각종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침묵의 장기인 만큼 문제가 생겼을 때 별다른 전조 증상이 거의 없어서 반드시 조기에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췌장이 식습관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췌장 건강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로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췌장 건강을 지키고 당뇨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다의 채소 다시마입니다. 다시마에 함유된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아 당뇨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마 속에는 몸에서 단기 느리게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서 식후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다시마 속의 알긴산 성분이 혈관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액 건강을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연 항암 물질인 후코이단 성분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줘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효능들이 있지만 다시마에는 요오드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섭취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마를 섭취하실 경우에는 하루 8g에서 10g 정도를 드시고 소량씩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 요오드 과다 섭취가 걱정되신다면 사포닌 성분이 함유된 콩과 함께 다시마를 섭취해 주신다면 섭취한 요오드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고구마 끝순입니다. 고구마 끝순은 고구마의 잎과 줄기를 포함한 끝부분을 말하며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구마 끝순을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 증가에 관여하는 당 분해 효소인 알파글루코시데이즈에 대한 억제 정도가 최대 81%에 달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즉 혈당 수치를 낮춰 당뇨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 클로로겐산 성분이 함유되어 뛰어난 항산화 효능이 있습니다. 체내 노폐물과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줘 고혈압과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고구마 순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기 때문에 기름에 볶아서 드시는 것이 영양소 흡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기름에 볶아서 드신다면 올리브 오일이나 포도씨유와 같은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알려진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설포라판은 천연 항암 성분이라 불릴 정도로 발암물질의 대사 활성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어 췌장 건강은 물론 췌장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설포라판과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혈당을 낮추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줍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포라판이 충분한 브로콜리 농축액을 당뇨 증상이 있는 쥐에게 투여한 결과 4주 뒤 혈당 수치가 약 23%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브로콜리에는 혈당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가스가 생길 수 있으니 하루 반 송이 정도의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의 송이보다는 줄기 부분에 많은 양의 설포라판이 함유되어 있으니 드실 땐 줄기 부분을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번째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성분이 함유되어 항암 효과와 항산화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혈액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걸 막아줘서 당뇨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죠. 토마토는 100g당 14칼로리로 저칼로리 식품인데다 당지수가 낮은 편이라서 혈당 조절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토마토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350g으로 일반 토마토 기준 약 1개에서 2개, 방울토마토는 약 4개에서 5개입니다. 토마토를 드실 땐 갈아서 드시거나 주스 형태로 드시는 것은 흡수가 빨라져 혈당을 빠르게 높일 수 있으니 생토마토로 드시거나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식품은 바나바 잎입니다. 실제 한 달 동안 매일 3번씩 바나바 잎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당뇨 환자의 혈당 수치가
약 30%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바나바 잎 속의 코로솔산이라는 성분이 인슐린에 대한 세포 민감성을 향상시켜 인슐린 작용과 기능을 원활하게 유도하여 당뇨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연구 자료도 많고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꾸준히 섭취한 경우에도 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아서 당뇨인들의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입니다. 바나바 잎을 섭취하는 방법은 말린 잎을 차로 우려서 먹거나 영양제로 섭취하는 등의 여러 방법으로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바나바 잎의 권장 섭취량은 마시는 차를 기준으로 한 잔에서 3잔 정도를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 영양제로 섭취할 경우 각 회사의 권장 섭취량에 맞춰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진통제와 같은 약을 처방받으시는 분들, 임산부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 섭취 유무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려드린 5가지 음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다시마, 고구마, 끝순, 브로콜리, 토마토, 바나바 잎입니다. 해당 식품 중에서 기호에 맞게 고르신 후 꾸준히 섭취하신다면 당뇨와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당뇨를 개선하고 췌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린 음식들을 잘 챙겨 먹는 것 외에도 설탕, 밀가루와 같은 음식들을 줄이는 것도 잘 지켜주셔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건강 주제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세요. 모르셨던 것들은 쉽게, 아셨던 것들은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독자님들께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